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제1회 2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6번부터 나머지 50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시죠. 아래 지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 절두산 성기, 절두산은 서울시 마포 쪽입니다. 합정동 쪽입니다. 합정동 마포 쪽인데요. 이 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절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두,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뭐 천주교 박해 당시에 많은 천주교도들이 이제 목이 잘린 거죠.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산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거지 산 이름이 뭐 백두산, 설악산 하듯이 그런 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배론성지, 황사영 백서 사건에서 말씀드렸죠. 제천에 있습니다. 해미읍성,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 서산. 그다음에 치명자산 성지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자, 이 공통된 이 지역의 공통점 뭐냐면은 전부 천주교 탄압, 천주교 박해, 천주교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조시운동은 동학의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자라고 하는 동학교도의 집단 상소운동이었죠. 북접과 남접이 있었는데 교조시운동은 북접의 작품입니다. 충청도 동학이었죠. 남접은 전라도 동학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소격서는 초제를 주관하는 관청,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했던 사실 등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문과 관련이 먼 것은 이건 정약용의 한시 중에서 애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절량. 이건 뭐냐면은 당시 군역의 패단, 그러니까 삼정문란 중에서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패단 중에서 군역의 패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군역의 문란이 세도 정치기 때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애절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문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군역, 군포의 문란이죠. 2번 균역법 실시로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균역법, 군역제도의 문란을 시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3번 농민들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면서 배단이 심화가 되고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전법 실시로 인한 폐단을 제시하고 있다. 직전법 시행이라고 하면 토지제도 얘기예요. 세조 때 토지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군역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군포계를 조직하고 있다. 군포계라면은 너무 무거우니까 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7만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군포 낼 때 그 돈을 가지고 갖다 내게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계를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은 군역 내지 군포에 대한 또 군정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수리와 선박을 이용합시다 해서 열아일기 누구죠? 박지원입니다. 보통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출전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출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저자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료 내용은 뭐 우리가 굳이 뭐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아일기, 박지원 이런 정도는 이해는 하셔야겠죠. 1번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2번 누군가요? 정제두죠. 정제두. 강화학파. 양명학. 3번은 누구예요? 유득공. 발해고죠. 4번은 누구죠? 박지원이죠. 양반전, 허생전 뭐 이런 어떤 그 조선후기의 한시를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5번 사상의학입니다. 누구예요? 이재마죠. 동의, 수세, 보원.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서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지원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지도 내용에 보면은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는 점, 심리마다 거리를 알 수 있게끔 또 이 지도는 하나 의의를 더 둔다면은
지도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지도 대중화에 기여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목판으로 되어 있어요. 잉크를 묻혀서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목판. 그래서 지도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동여지도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1번 관계없죠. 2번 대량 인쇄가 가능한 목판으로 제작됐다. 심리마다 눈금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2번 요게 대동여지도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거는 영조 때 정상기가 그렸다는 동국지도입니다. 정상기 동국지도고요. 자, 4번 현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지도는 경상도 지리제예요. 경상도 지리가 현재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각도의 팔도 지리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5번 이거는 뭐죠? 5번은 지리서죠. 지리서. 지도에 대한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지리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 대동여지도의 의의를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30번 보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원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원수 나오면 뭐예요? 병인양요죠. 또 양원수 말고 누가 나옵니까? 한성근 나오죠? 한성근. 자, 양원수 그럼 어딘가요? 정족산성입니다. 한성근 어딘가요? 문수산성이죠. 문수산은 강화도 건너기 전이고요. 정족산성은 이제 만이산 쪽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66년 9월 병인양요. 자, 어제연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제연. 어제연은 광성보, 갑꽃. 뭐예요? 이거는 1871년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소화 사건이 발생했던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인 양요에 대한 사건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거는 미국 함대 미국의 그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호 격퇴 1866년 7월 누구죠? 박규수 평안 감사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다. 병인 양요를 계기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건 아니죠. 이미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죠. 세 번째, 운양호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1876년에 개항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한참 뒤의 얘기예요. 한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한성근 문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뒀다. 뭐 양원수 나오면 한성근 나오는 겁니다. 세트로.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건립한 것은 1871년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요소에다가 세웠던 것이 뭐예요? 척합의가 되겠습니다. 척합의가 상징하는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정, 척사, 사상. 위정, 척사, 사상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4번이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료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엮은 것은 이거 위정척사 사상의 각 시기별 동향을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기억은 1870년대 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입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 외양일체론이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정리하면 간단히 보고 갑시다.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60년대 때는 통상 반대, 척화 주전, 화의를 배척하고 싸우자는 거죠. 내수 외양. 누가 나왔냐면은 이양로, 기정진 이런 사람 나오죠. 이양로, 기정진. 70년대 때는 개항 불가. 개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 외양일체. 최익현.
오 불가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80년대 가면은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70년대 개항이 됐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 만원 척사소. 누구? 홍제학. 또 조선책량 유포에 따른 반발. 뭐가 나왔죠? 영남 만인소. 이만손. 영남 만인소. 자, 1890년대 때 가면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옵니다. 문석봉, 유인석, 이소웅 등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발단이 된 거죠. 그죠? 각 시기별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은 1870년대요. 최익현 외양일체입니다. 리을은 1860년대에 통상반대 척화주의입니다. 디귿은 뭐냐면은 1880년대 영남 만인소예요. 이만손. 리을은 1890년대 항일 의병운동, 을미 의병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걸 제가 누누이 각 시기별로 정리하시라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예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였습니다만 실제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2번 보시죠. 밑줄 그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분영인 하도감터입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훈련했던 곳으로 90군인이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뭐요? 1882년 이모군란 얘기하는 거죠. 1번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일본의 통신사 파견은 이모군란의 결과가 아니라 통신사 파견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신사를 파견한 겁니다. 통신사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한 건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죠. 수신사. 그리고 조사 시찰단입니다. 그럼 통신사는 뭐였어요? 이거는 선조부터 외란 이후 선조 때부터 순조까지 총 몇 차례 12차 12번에 걸쳐서 조선의 선진 문물의 전달 또 전쟁 억제의 역할 또 일본의 막부 정부에서는 막부의 권위를 과시하고 약 인원은 4,500명 체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그죠?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고 이게 통신사였었어요. 근데 1811년 마지막 통신사 12차 통신사는 일본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마도에서 일을 보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본 내에 18세기 중엽, 즉 18세기 후반 이후에 북학운동이 대두가 됐던 사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전부터 외란 이후부터 계속 파견되어 왔던 겁니다. 두 번째,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했다고 그랬어요? 청이죠. 청의 세력이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직강소, 네 번째 전주하약은 동학농민운동,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정부의 개화정책에 일환해서 만드는 거죠. 통리, 기무하문, 에아의 12사, 12개 관청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이 이모군란의 결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 하나만 정리합시다. 재물포조약이죠. 합법적인 일본 군대 추도 인정됐다는 것. 그리고 이모군란의 피해 배상 목적으로 사죄사가 파견됐다는 것. 이게 제3차 수신사 누구였죠? 박영효였죠. 태극기를 그렸었다는 그 박영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국 기무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총재 1명, 부총재 1명 뭐 등등 이래서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 독판으로 회의연인 박정영이 겸임하였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입니다. 1894년 7월에서 12월까지 단행된 제1차 갑오개혁이에요. 이 제1차 갑오개혁의 추진 기구가 군국 기무처였다. 중단됐죠? 12월에.
1894년 12월에서 1895년 8월 20날 을미사변 때까지 제2차 갑오개혁이 단행됐죠. 이때 이제 홍범 14조가 나오고요. 독립 서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아셨죠? 홍범 14조 독립서고문 발표다. 그러니까 여기 궁극기 문제가 제1차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은본위화폐제도 1차 갑오개혁 됩니다. 두 번째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이에요. 흥선대원군. 세 번째는 광무개혁 때에 양전사업의 결과 지계를 발급한 게 있죠.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를 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죠. 이거는 지방관,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같죠. 수령들. 그걸 찢어놓습니다. 이 2차 갑오개혁이죠. 2차 갑오개혁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이것 말고 행정권, 사법권 분리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2차 갑오개혁 때 지방제도 개편입니다. 조선 8도가 있죠. 8도가 뭘로? 23부가 되는 거죠. 23. 이게 나중에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가면은 뭘로 돼요? 바로 13도로 바뀌어요. 13도.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을 묻는 겁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서재필이 정변 실패 후에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그럼 뭐예요? 독립협회죠. 1896년에서 98년까지.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1. 독립문, 독립관, 독립신문 다 독립협회죠. 자, 2번과 4번 묶으세요. 2번과 3번과 4번 묶어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신민회죠. 신민회. 애국개몽운동단체에서 기억하시던. 5번은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1907년 대구, 서상돈, 양기타 1300만 원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회 활동을 묻는 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그 35번이 34번에 2번, 3번,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점, 또 무장 독립 전쟁을 추진했다는 점, 이게 좀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대 때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드러낸 단체가 아닙니다. 지하 단체입니다. 워낙 강하게 일제 탄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하 조직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은 어디예요? 1번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를 얘기합니다. 관, 정부와 민, 만민공동회를 얘기하겠죠. 헌의 6조. 갖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헌의란 얘기는 헌화하다 이렇게 하듯이 갖다 바친다는 거죠. 이 의견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고종에다 사인했는데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헌의 6조는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어학회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조선어학회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의열단이죠.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오는 조선혁명선언 누구의? 신채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요지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4번 이거죠. 신민회입니다.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노력한 단체는 뭐다? 신민회다.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밀산부, 한흥동 뭐 이런 기지들이 나와요. 다섯 번째, 이거는 1923년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했던 뭐라고 이거를 형평운동이다. 형평,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형평운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민에 대한 부분이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05인 사건에서 해산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5인 사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탄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민의 간부 중에는 기독교도들이 다량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 그러면은 신민의 해산 사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3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905년 일본의 메가다 다네타로의 뭐죠? 화폐개혁이죠. 한일
협정서가 있었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1904년 8월이에요. 그럼 한일협정서에서 뭘 가져갔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재정권이거든요. 그리고 고문정치가 행해집니다. 이때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던 누가 있어요? 메가다 다네타로가 다음에 1905년에 화폐 개혁을 단행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조치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묻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죠. 자, 1번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외국인만 알고 있었어. 그럼 이 화폐는 어떤 화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냐? 이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가 뭐가 있었냐면은 백동화하고 상평통보가 있었답니다. 백동화와 상평통보가 있었대요. 근데 상평통보는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고 백동화가 안 그러니까 백동화를 일본의 뭘로? 제1은행권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겠다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화폐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갑, 을, 병으로 나눠가지고 지급하겠다. 근데 대다수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고 있었고 외국 상인들은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사다가 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단기간에 잠깐 실시가 되면서 결국 화폐를 바꾸지 못한 조선의 토착 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겠죠. 세 번째, 액면가대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 방식을 따랐다 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꾸는 과정에서 갑, 을, 병 등급을 붙여서 갑종이라는 것은 이전 오리 일본의 제1은행권하고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종이라는 것은 일전으로 병종이라는 것은 질이 안 좋다 그래서 뭐래요?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거의는 이거죠. 거의 이거고요. 또 작은 액수는 안 바꿔줘. 우선 큰 액수만 바꿔줘. 그럼 농민들이 큰 돈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했던 화폐정리 사업은 결국 조선의 상인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었어요. 그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액면가대로 바꿔준 게 아니라 갑, 을, 병으로 이렇게 나눠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구백동화 남발했다는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구백동화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물가 폭등, 화폐가치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실시했었는데 이 조치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에 의해서 추진됐다. 이 메가다 다네타로에서 추진됐다. 맞죠?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7번. 다음 글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금 관민공동회에 그 천민이 연사로 나오고 백정 출신 박성춘이죠. 만민공동회 회장에 시전 상인이 선출이 되고 하는 것. 독립협회 활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1번 나오죠. 새로운 평등사회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 왜요?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천민 출신이었던 백정 출신이죠. 박성춘이가 연설하고 있는 대목도 확인하고요. 또 만민공동회 회장에 누가 시전 상인이 선출된 사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평등사상의 보급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이 확립됐다? 아니다.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민주주의 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보급되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뭐 어디에 들어간 활동이냐면 독립협회 3대 사상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 자주 국권. 둘, 자강개혁. 세 번째, 자유민권입니다. 이게 독립협회 3대 사상이에요. 빼앗긴 이권을 지키고 해소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서 부국강명, 민생안정하자. 이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다 보장해 주는 얘기예요. 자유민권.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사상이죠. 이거는 근대화 사상입니다. 이거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번은 2번이 국민의 참정권 확립은 현대사예요. 이때 모습이 아닙니다. 38번 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교육기관은 무엇인가 그랬죠.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가 이 자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는 유경공원이에요. 1886년에. 근데 이 유경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세트로 정리해야 될 학교가 4번입니다. 원산학사거든요. 이 원산학사는 1883년인데요.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예요. 그럼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는 뭐라고요? 그보다 뒤에 86년에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동문학은 원산학사하고 시기가 같습니다. 얘는 영어 강습기관이에요. 요즘에 영어 학원이다. 근데 관립 영어 학원이 되겠습니다. 대성학교는 신민회였죠. 1907년에.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에 학교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 관계없고요. 유경공원이 86년 근대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1894년에 유경공원은 폐교가 됩니다. 근대 교육에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 어긋나냐 그러면은 입학 자격을 어떤 제한해 놓습니다. 상류층 자제들만 입학하게끔 해 놓거든요. 그래서 유경공원은 1894년에 근대 교육에는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폐교를 시키는 거죠. 자, 39번 봅시다. 다음 아래의 글을 저술한 인물. 자, 여기는 뭐냐면은 백. 역사는 혼이다. 나라는 백이다. 곧 역사는 정신입니다. 정신이죠. 정신, 이 신이고요. 백은 뭐라고 했어요? 형. 나라가 멸망해도 역사만 살아있으면 멸망한 나라는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죠. 누구예요? 백암 박은시. 한국통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915년에 발행된 거죠. 1863년에서 흥선대원군 등장해서 1911년 105인 사건까지 우리가 일제부터 당한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은식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2번이죠.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양명학을 발전시킬 것을 정했다. 이게 박은식이 뭔가요? 유교 구신론이죠. 백암 박은식 그러면 유교 구신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전부 박은식이에요. 그렇죠?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비판했다. 이거 사회경제사학을 얘기합니다. 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기했냐면 사회경제사학은 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발전해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3번. 3번과 4번은 묶어요. 누구예요? 신채호죠. 신채호. 난가 사상을 제창했던 신채호입니다. 5번은 누구냐 그러면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심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심장,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은 누구다?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이다. 호암 문일평이죠. 박은식에 대한 얘기입니까?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오는 것은 이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1904년 2월 달에 한일 정서요. 이 조약 체결 배경은 이렇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지금 성립이 됐어요. 대한제국이 수립이 돼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러일 대립의 결과 1904년 2월 달에 한반도에서 뭐가 터졌나요? 러일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러일 전쟁 중에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돼서 그동안에 대한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됐던 모든 조약의 파기, 또 시정 개선에 대해서 니네는 대한제국 니네는 우리 일본의 충고를 받아라. 충고 정치 이런 내용들이 한일 의정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 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뭐냐? 바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곧바로 대한제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이게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1900 러일 전쟁은 4년 매달 2월달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예요? 1905년이죠. 정치적 동맹입니다. 1차는 군사적 동맹이죠.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2차는 일본은 한국, 영국은 인도에서의 쌍방간의 우위권을 묵인해 준 거죠. 세 번째 1905년 7월이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묵인해 준 겁니다. 4번 1907년이죠. 이건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었죠. 헤이그 밀사 사건.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옹립이 됐습니다. 5번 스티븐 외교 고문 임명이 됐다. 고문 정치가 행해집니다. 아까 메가다 다넷 여기죠. 한일 협정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고문관들이 최종 고문의 메가다 다네타로 지금 외교 고문의 스티븐. 왜 장인한 전명훈이 나중에 이 스티븐이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싸돌아 다니다가 일본의 통감 정치를 찬양하고 다니다가 장인환, 전명훈 등에서 암살이 됐던 그 스티븐이에요. 미국인 스티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외교 고문에 임명된 것은 이때예요. 한일 협정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배경은 러일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오는 것은 가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에서 18년. 나는 회사령 허가제입니다. 1910년에 회사령 허가제. 1번 보겠습니다. 가의 결과 자작농 늘었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몰라갔죠. 두 번째, 화폐정리 사업에 기반이 됐습니까? 화폐정리 사업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화폐정리 요거죠. 이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종 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다 다네타로가 이 조약 체결한 다음에 1905년이고 지금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이에요. 10년. 순서가 한참 뒤로 바뀌었고 그렇죠? 세 번째, 나가 뭔데요? 회사령. 일본의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천만에 일본이 회사령을 지시한 것은 민족산업억압책이지 경제공황 타개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1931년 만주를 점령했죠. 만주사변이 나오죠. 네 번째, 나는 한국인 기업의 자본 축적을 막고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족자본, 민족산업억압책 이것이 회사령으로 나왔습니다. 5번, 가나는 통감정책에 반포된 식민지 경제정책이다 했는데 통감정책이 그러면 언제부터 통감정치라고 했어요? 1905년 11월 을사늑약부터 해서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까지 이때가 통감부가 설치가 됐던 통감정책이에요. 이때가 통감정책입니다. 앞에 차에서 이 통감부 하는 부분이 있었죠.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가 이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허가제에 대한 바른 설명이에요.
이 허가제는 나중에 1920년에 신고제로 바뀌어요.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회사령이 폐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독립의금부. 이 독립의금부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어지간히 나오네요. 그죠? 1912년 국권 피탈 이후에 국내에서 조직됐던 첫 번째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고종의 밀조, 임병찬, 복벽주의, 전라도 유생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대마도에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마도에 같이 끌려갔던. 이제 스승은 죽음으로 왔고 제자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억 니은이 이 독립의금부에 대한 얘기죠. 디귿하고요. 리을을 묶어 보실래요? 디귿 니을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1911년에서 1907년에서 1911년까지 뭔가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고르면 독립을 위한 애국공채. 애국공채가 나오면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그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입니다. 연통제 나오죠.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이고요. 두 번째 구미연부. 어디에? 워싱턴. 여기 누가 있었어요? 이승만 있었죠. 세 번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김원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조직됐던 단체였고요. 그다음에 리얼 대한매일신보 베델이죠. 신민의 기관지 역할도 했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는 뭔가요? 독립신문이겠죠. 1925년까지 발행이 된 독립신문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봅시다. 다음 선언을 채택한 단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강도 일본이 어찌고 하는 거죠. 1923년에 뭔가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산업문입니다.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산업문이 나오면은 김원봉의 뭐하고 항상 매치가 된다. 의열단이다. 의열단. 그럼 의열단의 활동이 아닌 것은 자, 1. 김원봉 조직하죠. 의열단. 2번 활동 목표 나오죠. 자, 3번 이봉창은 의열단 단원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인애국단이죠. 이봉창. 1932년 1월 이봉창 의거, 1932년 4월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번째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고 그랬죠. 누구? 김원봉입니다.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1938년이었죠. 5번 이 단체 소속원으로서는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등이 있다. 그렇죠.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뭐 김상옥 의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열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은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밑줄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국 한코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이 부대는 1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었는데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조선민족혁명당원이다. 중국빈 부대는 대일선전 공작과 대일 유격전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김원봉의 1938년에 조선의용대예요. 바로 왼쪽에 43번 문제에 디귿 있죠. 그거고요. 또 44번 문제 있잖아요. 44번 문제의 4번 후일 얘네들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 할 때 의열단 단원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자, 그러면 문제는 38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서일의 대한독립군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 공산당원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두 번째,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었다. 그렇죠. 봐봐요. 조선의용대는 충칭 본대와 화북지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충칭본대가 어디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 어디였죠?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됐다 이거예요. 얘네는 화북지방에 중국 팔로군하고 활동을 합니다. 중국 팔로군께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광복 이후에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신민당이 됩니다. 이 신민당은 김일성의 북조선 노동당 있죠. 합쳐서 바로 북한 정권 창출에 이익을 담당을 해요. 근데 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해서 거의 숙청이 됐다라고 이랬습니다. 자, 3번.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삼부 그럼 어디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묶어진 것이 이제 민족주의계열하고 사회주의계열이 따로따로 나눠지죠. 민족주의계열은 한국 독립당, 사회주의계열은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으로 나눠졌습니다. 전자가 이제 민족주의계열이고 후자가 사회주의계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는 사회주의계열이에요. 사회주의계열. 그렇죠? 그래서 혁신의회하고 그다음에 국민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요. 잠깐 봅시다. 이 자유시 사변이 있었죠. 자유사변 이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걸 다시 이제 재편입한 것이, 재통한 것이 대한통의부가 있었고요. 1922년이었죠. 3부가 있었습니다.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있었죠. 하나의 작은 자치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묶기 위한, 하나를 묶기는 일반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왔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이 민족주의는 또 민족주의끼리,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나눠진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혁신의회. 1928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죠. 이게 국민부로 1929년입니다. 이게 1929년에 또 뭘로 바뀌었어요? 한족 총연합회로 바뀌었죠. 한족 총연합회. 이것이 나중에 뭘로 가냐면은 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당으로 가는 거고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지청전의 한국 독립군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 국민부 있죠. 이 국민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겠더니 조선혁명당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였었어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중국 국민당의 중국 호로군과 중국 공산당의 중국 의영군과 연합해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한다. 뭘 계기로? 1931년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렇죠? 야,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고요. 여하튼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 이 삼부 통합이 있습니까? 이 국민부의 산하의 군대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조선의용대입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거는 한중연합작전가에서 여기 얘네들 얘기를 하는 거죠.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5번 어디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사변에서 해체가 된 피해를 홍범도의 서일의 대한독립군단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대에는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건 단체, 옳지 않는 것은 뭐죠? 신간회죠. 1927년에서 1945년,
1년까지 신간회입니다. 민족 유일劳동 단체죠. 1번, 2번, 4번, 5번. 5번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좌파를 얘기하는 건 아시죠?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물산장려운동은 민족주의 우파가 주도합니다. 그 민족주의 우파는 신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간의 강령에 보면은 기회주의를 배격함했죠. 부인함. 기회주의 밑줄. 그 기회주의는 누구냐? 자치론자입니다. 자치론자. 이꼴 일제와 타협하려고 했던 타협론자다. 이꼴 민족주의 우파냐 좌파냐는 민족주의 뭐다? 우파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3번이 신간회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신간회하고 비교할 것이 신민회라고 했죠.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었습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일제 식민주의 사관입니다. 잘못된 것은 기억, 당파성 이론이고요. 니은은 정체성 이론이고요. 디귿은 타율성 이론입니다. 식민사관에서. 1번 봅시다. 1번 맞죠? 식민사학자는 조선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뭘 찾는다? 바로 기억. 기억 뭔가요? 당쟁. 당파성 이론입니다. 당쟁에서 찾는다. 이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안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안학. 조선 문명사라는 저서에서 여기서 붕당정책 긍정적인 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치료약을 제시했고, 두 번째 니은이 정체성 이론입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가 한국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니네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니네들을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론으로 바꾸는 이론이에요. 세 번째, 백남훈 등이 주도한 사회경제사학은 니은에 대한 반박 이론의 기능을 수행했다. 뭐예요 이거? 정체성 이론을 극복했던 가장 좋은 치료학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그랬죠. 백남훈, 이청원 등. 네 번째, 디귿, 타율성 이론입니다. 디귿에 대한 반론으로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발전했다는 점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만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만주와 조선은 같이 하나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제가 만든 식민사관이지 디귿, 타율성 이론에 대한 반박 이론은 아니죠. 5번, 기억니은의 주장을 결집하여 편찬된 책으로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조선사. 이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에 대한 전사가 몇 권 나오면 37권이 나옵니다. 왜곡한 거죠. 말 그대로 조선사 편수에는 일제, 그래서 어용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단체와 어용단체는 구분하시면 됩니다. 고족조사위원회, 문화재 발굴 수집한 거 있었죠. 조선사 편수에 청구학회, 중추원 다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과 법제를 연구했던 취조국도 일제 어용단체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네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개최가 됐던 이 회의. 여기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냐 하면은 하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을 하자. 위원회 소집이다. 목적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 자, 또 하나는 신탁 통치. 최소 몇 년? 5년.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억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1944년의 여운형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정이 나온 것은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의 결이에요. 유엔 소총의 결입니다. 여기에 이게 나올 줄 알고 2월 10일 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49번입니다. 그것이 나번이 김구 얘기고, 그 다음에 가가 이승만의 뭐예요? 정읍 발언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2번은 둘 다 이승만입니다.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이 얘기해요. 김구와 이승만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가가 이승만인가요? 그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승만이 아니죠. 이거는 이승만이라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남측,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아니면은 김구나 다 반대했거든요. 북측 다 반탁. 근데 나중에 북측은 소련의 사주로 뭘로 바꿨어요? 찬타로 바꾼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가 지금 이승만 얘기합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X다. 두 번째, 상하이에서 무장 독립활동, 이승만은 무장 독립활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외교 독립론을 제창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구? 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민특위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김구는 1949년에 포병소위 안두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반민특위는 실패 끝난 거예요. 실패로. 그렇죠? 네 번째, 나 삼균주의를 담은 건국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죠. 앞에 차에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봤습니다.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을 때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나왔습니다. 삼균주의는 평등이라고 했죠.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그중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5번. 가나 모두 다 5월 10일 선거에 동참. 김구 동참했어요? 안 합니다. 남북협상파 김구, 김규식 5월 10일 선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승만 하겠죠. 4번이 여기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 가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지금 언제 때냐 했더니 중앙정보부 이후락, 이게 뭐예요?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죠. 통일 3원칙이 나옵니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성립, 수립, 소집 이거였죠. 이거는 언제냐? 박정희 정부 때예요. 1970년대 때입니다. 1번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노태우. 2번은 전두환 정부 때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야기했던 전두환 정부 때요. 한미상호 방위조 53년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때죠. 세계무역 WTO 가입,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근면 자조를 강조하는 새마을운동 70년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이 시기 때에 사실은 5번 새마을운동,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50번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1번부터 해가지고 50문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